시동 갑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죠. 내려왔으니까. 갑시다. 지금 주행 모드는 그냥 컴포트에 차 높이도 낮춰놨어요. 다시. 네, 다시 낮춰놓고 출발하면 올라가요. 네. 속도 나고. 근데 속도가 높아야 될 거예요. 다시 노멀차로 올려야 될 거예요. 이제 산 올라갈 때는 다시 오프로드 착오로 올리되 저희는 주행 모드를 굳이 4L로 안 하고 로우로 안 하고요. 지금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4L로 하고 아마 한두 군데 정도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굳이 따지면 4H에 일반 그냥 이런 공공도로 다닐 때 쓰는 그 기어 모드에 차고만 올린 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모드를 굳이 락크롤링으로 안 해도 잘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바위 타는 곳이 아니고 그냥 일반 임도라고 보시면 되니까. 자, 지금 여기서 컴포트 프로그램 선택됐고, 자, 차고만 올리겠습니다. 자, 올라가는 게 느껴지죠? 아마 카메라에도 주변 배경이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한 번 올렸고, 자, 화면에서 이런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요게 차고잖아요. 그래서 내리면 올라가, 이 바가 그래프가 올라가고. 네, 그래프가 올라가고, 이게 이제 주행 중에도 한 바퀴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그 바퀴만 따로 보이니까 모니터가 다 보여줘요. 네, 각 바퀴 움직임. 엑스레이 각도랑 다 보여줍니다. 정말 전문적이에요. 근데 온로드 평소에는 절대 이 화면을 나타낼 일이 없을 것 같긴 해. 굳이 왜 이걸 보겠어. 하지만 올라간다는 거, 다 커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이 그래프 보시면 막대기 올라가고, 막대기가 변하고 있죠. 지금 중간 정도까지. 아마 지금 파킹에다 제가 놓고 한 번 더 누르면 또 한 번 올라갈 건지, 여기 다 올라간 것 같네요. 그래서 한 번에 70mm 그 다음에 75mm 올라가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게 오프로드 모드 다 오케이, 다 올라간 것 같아요. 이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션 얘기를 어제 같이 올라가면서 둘이 오늘 아침이구나 같이 했는데 지금 S에 2단으로 났어요. 2단으로. 그래서 2단 고정으로 간다고. 이게 아까 오프로드 때 4L로 했는데도, 즉 로우 기어로 했는데도 한 번씩 차가 훅 나갔다는 게 결국 같이 얘기하면서 보니까 8단까지 기어가 변속이 4L이라는 게 실제 그 8단 미션 중에 낮은 기어만 쓴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니죠. 뒤쪽이잖아. 네. 그러니까 트랜스퍼 케이스잖아. 저속 기어로 바꾼 것 뿐이지 미션을 저속 기어로 바꾼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8단까지 얘가 이 자갈길인데도 돌길인데도 변속이 돼요. 변속이 되면서 막 4단 5단까지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좀 가벼운 기어로 풀리니까 제가 운전자가 느끼기에는 갑자기 훅 나가는 것처럼 느꼈는데, 그거는 사실 사용자가 그냥 이렇게 이럴 때 쓰라고 S 모드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오프로드의 S 모드인 거지. 훅 나갔던 거는 변속이 됐던 거예요. 변속이 되다 2단, 보니까는 3단, 4단, 5단 그 상황이랑 안 맞게 훅 나가버린 건데, 그냥 이렇게 S에 놓고 2단에 출발도 지금 2단으로 지금 되잖아요. 2단으로 그냥 계속 가면, 너무 또 1단으로 놓으면 너무 타이트하니까 빠바박 가니까 엑셀레이터가 너무 반응이 너무 예민해지죠. 그러니까는 뭐 혹시라도 디펜더로 이런 길을 간다 하면 S에 내려서 그 기어 레버를 내려서 2단으로 가는 게 좀 부드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끝까지 이대로 가도 충분합니다. 저희가 조두현 PD랑 출발할 때도 했던 얘기가 시야였는데, 흥선님도 구흥선님도 아까 운전해 보시더니 바로 시야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좀 특이하다. 근데 발의 다리의 각도는 디스커버리랑 비슷한데 눈이 내려다볼 수 있는 각도는 후드가 엄청 많이 보여요. 시야에. 그죠? 내려다보는 그러니까 건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아. 지금 시야가 되게 넓어서 운전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내 바퀴와 차의 머리 부분이 땅에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게 다 보이니까 와요. 그죠? 운전하기가 좀 편해요. 그죠? 네. 이제 좀 바위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이럴 때는 카메라 켜보고요. 지금 오프로드 모드 중에서 이 왼쪽에 차 모양을 누르면 전환이 되잖아요. 여러가지 전환이 되는데, 그 중에서 상황에 맞게 이걸 전환시켜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본네트 밑에 차의 아랫부분을 보여주는 뷰이고, 라이브 아님이라고 나오는 거는 앞쪽에서 찍혔던 그 영상을
다시 구성해가지고 이 아래쪽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굳이 흠을 잡자면 이런 회색으로 그냥 딱 깔려있는 바위길에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에 뭐가 다른 네. 색깔의 물체가 있다든지 하면 아, 지금 바퀴 옆에 내가 잘 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흐리흐리하게 나와버리면은 사실 이렇게 회색길에서는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고저차, 그러니까 높낮이 차이가 잘 구분이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분명히 아, 저기에 바위가 하나 있어서 그 옆으로 내가 가고 싶었는데 네. 이걸 보면 잠깐만 이게 뭐지? 이렇게 뭐더라? 되는 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이걸로 훨씬 더 일단 이게, 잘 보이잖아요. 네, 일단. 더 디테일해요. 네, 디테일하게 네. 일단 그냥 솔직하게 잘 보이고 밑바닥은 안 보이지만 여기에서 일단 보인 물체가 있으면 그냥 너무 잘 보여요. 네, 네. 그걸만으로도 높낮이 바퀴랑 차이. 같이 보면서 갈 수 있죠. 높낮이 차이도 잘 너무 잘 보이고, 보이죠. 진짜 네, 이건 잘 진짜 깨끗해요. 지금 기어도 여기 딱 표시가 되네. 진짜 이것만 보면 오프로드에 필요한 상황이 다 파악이 되고. 스포츠 모드 2단. 그쵸. 자물쇠 표시랑 이 그래프 뭔가요, 이게? 가운데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는데. 센터는 트랜스퍼 케이스에서 앞뒤로 동력 배분을 해주는데 그 안에 클러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죠. 동력을 앞뒤로 똑같이 분배하기 위해서 클러치를 근데 완전 잠가버려요. 그죠. 네. 근데 그걸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전자식이라서 클러치니까. 네. 능동적으로 차가 힘을 줘가지고. 예. 뒤에 리어도 마찬가지예요. 리어에도 디퍼런셜에 락커가 들어있어서 전자식으로 차가 알아서 잠궈요. 잠궜다 풀었다, 잠궜다 풀었다. 선회를 하게 되면 풀고, 직진을 하면서 동력이 이제 그립이 필요하면 또 잠그고. 네. 그걸 근데 중요한 건 운전자가 못 느껴요. 못 느끼게. 이거를. 저도 못 그 느껴요. 말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를 못 느끼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사실 카이엔 같은 경우도 그 지형 모드가 있거든요. 네. 그걸 누르면은 누를 때마다 톡톡톡 네. 이런 소리가 나요. 저도 근데 한번 타봤는데 뭐 네. 댐퍼 느낌도 바뀌더라고. 네, 그죠. 근데 그게 좀 티가 나는 거를 좋게 생각했는데 랜드로버는 그럼 더 티가 나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오프로드에 더 적극적인 거니까. 근데 이 디펜더는 티가 안 나요. 어떤 진동이나 소음이나 이런 변경될 때 네. 뭔가 변신되는 느낌이 안 들고 알아서 다 해주고 있다. 그 느낌이 나면 좀 이질감 있지 않을까요? 그쵸. 네. 그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걸 타보니까 네. 그건 아니었어요. 뭐 극단적으로 락크롤링 모드로 바이 타는 모드로 놔두면 뒤에 디퍼런셜이 락이 되기 때문에 느낌은 나요. 락이 됐구나라는 건 확실히 나는데 그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험로 탈출이나 이제 동력이 필요할 때, 견인력이 필요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드는 평소에는 많이 안 쓰고 보통은 그냥 로우 레인지에 많이 쓰면은 그냥 하이 차고만 오프로드 포지션 올려서 가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다 갈 수 있어요. 평탄한 그냥 일반 도로에서는 풀려져 있는 때가 많겠죠? 근데 작동이 돼요. 작동이 온로드에서도 되고. 제가 실제적으로 모니터 한번 봤는데 직진으로 갈 때 작동이 되고 선회할 때는 그때 푸르는구나. 풀려요. 보니까 회전 수차가 네. 다른 게 달라야 될 때. 달라야 될 때. 그게 안 풀리면 이질감이 들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헛돌아요. 헛돌지 그러면 여기서 모드를 바꿔요. 모드를 바꿔야지. 일단 이 오른쪽으로 가서 락크롤링. 네, 락크롤링 정도 바위 암석까지 네. 가면 하이에서는 안 되죠. 로우 레인지를 선택하십시오. 로우를 먼저 바꾸고. 근데 이걸 누르면 중립 기어를 선택하십시오. 그렇죠. 왜냐면 기어를 풀어놔야 그쵸. 바꾼 다음에 다시 체결을 할 트랜스퍼 테니까. 케이스에서 다시 변환을 그죠. 해요. 그러면 다시 드라이브로 놓은 다음에 저는 중립으로 놓고. 뉴트럴로 놨습니다. 자, 그럼 깜빡깜빡하죠. 조금 풀게요. 네, 살짝 그럼 움직이게. 변환이 됐어요. 네, 변환됐고 네, 주행 모드는 락크롤링 모드로. 네, 락크롤링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됐어요. 거기로 설정이 됐죠. 됐어요. 네. 이제 어떻게 뒤에는 가는지 지금 모니터 보면 아예 잠겨 있어요. 아예 그대로 잠겨 네, 있고 지금 출발도 안 했는데. 지금 보시면 왼쪽 아래 바퀴가 지금 여기 고래. 빠져 있어요. 너무 좋다. 고래에 지금 일부러 넣어놨거든요. 네. 내려갔고 나머지들이 또 다른 높이에 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추진이 안 된 거였고. 그렇죠. 가보겠습니다. 뭐 손쉽게 올라가요. 손쉽게 지금 올라가죠, 이 정도. 센터도 다 잠겼고 네. 락킹이 네 되고 바퀴가 다 잠겼어요. 네, 오, 뒤에도 락킹이 되고. 확실히 달라. 그죠? 네, 아까 그대로는 아무리 속된 말로 셀이 밟아도 못 올라갔을 거예요. 오히려 더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근데 지금 디퍼런셜이 락이 안 돼서 확실히 바퀴가 지금 헛돌아요. 에어 서스펜션에 전자 댐핑, 가변 네, 댐핑이 네, 되기 때문에 되고. 이게 확실히 오프로드에서도
온로드 오프로드에서도 많은 효과를 보죠. 승차감도 괜찮고 코너링도 괜찮고 오프로드에서도 에어 서스펜션 차고 올렸다 내렸다 다 되고. 바위 두 개 사이로 앞바퀴를 넣고 있습니다. 저 여기 사이죠 지금. 그래서 거침없이 갈 거야. 이 사이로 넣고 뒷바퀴는 잠깐 뜰 테고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안전히 오른쪽에 있는 바위도 잘 제껴냈고요. 그리고 이 타이어 그냥 올트레인 타이어라는 거. 그리고 사이드월도 되게 얌전하게 생겼어요. 뭐 원래는 보호를 위해서든 아니면 주파를 위해서든 좀 두껍잖아요. 블럭을 주게 되는데 네. 그러면은 또 온로드에서 불편해지거든요 차가. 승차감이 많이 떨어지죠. 그죠. 근데 차의 서스펜션이 많은 일을 해주다 보니까 타이어를 올트레인 중에서도 좀 얌전한 뽀송뽀송한 타이어로 예. 그 조합을 시켰어도 충분히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습니다. 또 타이어 공기압도 아까 저희가 보니까 모니터링이 잘 되잖아요. 네. 근데 일단 시승차다 보니까 높여놨어요 지금 공기압을. 공기압이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권장 공기압이 아까 34 앞뒤가 달랐어요, 그죠? 예, 앞에가 34.7이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제가 볼 때. 네. 뒤에가 37. 7이야. 예. 그러니까 예. 꽤 거의 10% 차이 나는 거면 꽤 많이 차이 나는 거고 예.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랜드로버에서 이 차를 이제 만들면서 예. 왜 그렇게 했을까요? 뒤에 짐을 많이 실을 수 싣고 있으니까. 사람이 더 타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일반적인 보통, 상황에서 예, 일반적인 상황에서 메이커에서 그렇게 공기압을 설정을 해놓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스페어 타이어는 그 말대로 진짜 급한 스페어만 쓰기 때문에 공기압을 더 많이 넣어요. 더 많이 50. 넣으라고. 50 PSI. 50으로. 그래서 갖고 다니다가 언제든지 쓸 때 그냥 바람을 빼고 쓰든지. 그냥 그대로 써도 예, 돼요. 그래도 일단 써도 어쨌든 되고. 스페어는 잠깐만 쓰는 거니까. 예. 권장은 그 정도인데 40이 넘어요. 40.6, 41 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깊은 물이 생기면 저희가 이제 웨이드 모드를 볼 거예요. 그래서 웨이드 센싱 한마디로 수심을 뭘로 재나 했더니 초음파 센서로 재게끔 돼 있고 들어가면 여기를 센싱이 왜냐면 될 이 거예요. 센싱이 지금 눌러보면 최대의 수심이 가능한 게 이제 90cm인데 네. 10cm를 넘어야지만 그 센싱이 물이 돼요. 센싱이 네, 돼요. 그래서 센싱이 돼요. 어지간한 빗길에서도 다 센싱되면 안 되니까. 그쵸, 콜라죠. 와. 알아서 브레이크 잡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내리막길이었는데 알아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굳이 활성화시키지 않아도 차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물소리 들리는데요? 나온다. 오, 나왔어. 나온다. 오! 잠깐만 나온다. 괜찮겠지 이거? 가는 거야. 빠지면은 어떻게 나오겠지. 네. 지금 센싱이 됐어요 이제. 와 됐다. 여기 딱 표시가 나오네요. 네. 와, 이 바퀴까지. 각도로 지금 내려가 있고 지금 앞에 보면 문을 열면 그쪽 물이 바로 밑에 있어. 으아! 뭐야 이거? 조격해도 되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경용 차라니까 이렇게 파킹 시켜놓고 옆으로 다리 꺼내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차예요. 오, 바로 찰랑찰랑. 어우씨. 내가 이럴 줄 알고 슬리퍼를 신고 왔지. 아우 이런. 이야. 자, 조격 잘 하셨죠? 이야. 지금 바위 바위 암석. 암석으로 가고 있어요. 이 선반이 이렇게 돼 있는 차를 사실 거의 차가 없잖아요. 랜드로버에는 다른 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무전기도 놨지. 그죠? 전화기도 무전기, 있지. 전화기, 리모컨, 고프로 리모컨. 있으면 또 놓게 되네. 이게 그리고 이게 너무 직관적이고 편하고 바로 여기에 포트가 있기 때문에 충전할 수 있는. 네, 이게 그냥 수납함이에요, 수납함. 예. 뒷좌석은 어떠세요? 오프로드 뒷좌석 승차 소감. 일단은 공간이 매우 넓어서 여유롭게 그 다리를 쭉 뻗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손잡이 위치도 되게 편해요. 지금 딱 뭔가 이렇게 몸이 흔들릴 때 예. 사람이 우리가 손을 뻗게 되잖아요. 딱 그 위치에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보면 이 썬루프가 다르구나 개방돼 있어서 뒷좌석에서. 와, 위에서 이렇게 나무들을 보면서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천정을 보면 개방감이. 그러니까 야, 그 알파인 라이트 윈도우로 뭐가 좀 보이세요? 여기서도 보여요. 네. 폭탄. 그러니까 옛날에 탐험가들이
산맥을 산맥 보려고 산맥 보려고 저기 뚫어놨다는. 뚫어놨다고 그랬어요. 알프스 산맥. 험한 구간 다시 들어가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솔린 모델이 어떨지 더 궁금해요. 가솔린 모델이 조용하고 우선은 진동도 좀 적고 차도 밟으면 더 잘 나가긴 해요. 고장률을 비교했을 때 2.0 가솔린 엔진이 고장률이 적어요. 구조가 디젤 엔진이 더 복잡하니까 아무래도 고장률도 높고 요소수도 주기적으로 넣어야 되고. 아까 구웅서 메케닉님이 실제 운전하면서 그 스티어링에 유격이 있다, 진짜 그런지 제가 한번 느껴봤는데 역시나 유격이 있어요. 잠깐만 멈춰서 보면 파킹해 놓고 이 전체적으로 컬럼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지금 그 와이퍼 레버라든지 이거 보시면 이 정도면 충분히 화면에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오프로드에서의 그 뭐랄까 충격을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다른 랜드로버에도 없었던 그런 부분이라서. 다른 차는 그런 유격이 없었어요. 근데 실제 주행할 때는 못 느껴요. 전혀 몰라요. 영향을 주지도 않아요. 일부러 그냥 해야 돼요. 아까 이제 시트를 한번 힘을 한번 줘보니까 네. 시트에 등을 대고 힘을 줘보니까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해서 알았던 거지. 그렇죠. 주행하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자, 다시 하이기어로 옮겼고요. 본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냥 롱미러였다가 올리면 뒤쪽이 보여요. 지금 브레이크 등에 반사된 뒤에 건물 화장실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휘도 조절되고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네. 오, 카메라 앵글 조절. 앵글 조절. 이러면은 후진할 때는 좀 아래쪽 봐야 되면은 좀 내려도 되고. 오. 칠흑같은 어둠 속으로. 옆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어우. 여기서 초집중. 라이트 끄면은 큰일 나겠지? 큰일 나죠 지금. 그것만 보고 가는데 지금. 네. 라이트가 야간에 꽤 밝네. LED라 좀 맞다. 지금 안개등도 킨 상태죠. 안개도 켰죠. 오케이.